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스토리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호시탐탐.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어려운 형국에서 대한민국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대학교의 기여가 컸다, 이런 얘기이고, 특히 오늘은 헌법 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든 숨은 공로자가 있기 마련인데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인천 선생이 그러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선생님과 유진호 총장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해방 전에도 헌법에 해당하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런 규범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1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여러 정파에서 다양한 헌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의장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합니다. 전형위원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30명, 그리고 전문위원 10명을 선정을 합니다.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은 서상일 의원이었으며 고려대학교 유진호 교수는 전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보성 전문 내지 고려대학교 인사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상일 선생, 또 허정 선생, 그리고 신익희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예입니다. 1948년 6월 3일부터 헌법기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기본 태도는 유진호 그리고 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 이것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 안을 참고안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1948년 6월 22일 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안을 완성을 합니다. 최종안은 대부분 유진호 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 이것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 형태와 국회 형태, 이것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그리고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유진호 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 이것은 사실상 유진호 교수의 작품이었는데요. 유진호 교수의 안은 좌파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헌법안, 그리고 우파인 민주의원의 헌법안, 이것을 조화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진호 교수께서 친필로 쓴 헌법기초 원고, 이것이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헌법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48년 7월 17일 공포가 됩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뜨거웠던 사항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것은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를 포함할 것인가, 이 문제였는데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정부 형태인데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되었죠. 이것은 이승만 박사의 강력한 주장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혁입니다. 대지주의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헌법 86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반민족 행위자 처벌입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는데 헌법 101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농지개혁과 반민족 행위 처벌,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지개혁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전체 농지의 65%가 소작지였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좀 보면은 소련 군정하에 있던 북한 지역은 매우 신속하게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허용되지 않는 사유주의 이념에 따라서 농지를 지주로부터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남한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남한의 경우에도 민주 평등의식이 고조화됨에 따라서 농지개혁, 즉 경자유전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것이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농지개혁 이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서 남한의 정치적 불안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은 예민한 난제였습니다. 농지개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저당권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2차 세계대전 후에 브라질과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는 농지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그런데 여러 역경을 극복하고 1948년 헌법 86조가 농지개혁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이 농지개혁은 3정보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몰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체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혁명의 하나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입니다. 1948년 헌법은 논란 끝에 101조에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은 이러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형사처벌, 재산 몰수, 그리고 공민권 정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것은 초라한 성과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각 집단의 정치 사회적 입장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려대학교와 1948년 헌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정에 있어서 유진호 교수의 공적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유진호 교수를 적극 후원한 인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선생은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매우 특별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1955년 서거시에 장례를 국민장으로 지낸 이유입니다. 인촌과 현미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촌은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이 땅에는 보성전문과 같은 전문대학은 있어도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것을 불허하고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인촌은 밀립대학에 대한 대안으로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던 보성전문을 인수합니다. 당시 보성전문 교수 그리고 재단 이사였던 김병로 선생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법률가들로부터 한결같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 또한 고려대학교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로 선생님과 고려대학교의 인연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 전문을 인수한 후 인초는 우수 교수 영입에 힘을 썼는데요. 이때 영입된 분 중에 하나가 바로 20대의 유진호 교수였습니다. 유진호 교수는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학식으로 헌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선생은 그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인천과 현민의 관계는 1948년 헌법 제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인천과 현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과 재헌헌법 86조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 지주였고 고려대학교 제정의 핵심도 농지 수입이었습니다. 인천 선생으로서 농지 개혁은 수용하기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진호 교수는 농지 개혁 없이는 시장 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간곡히 설득을 했고 인천 선생은 자유민주적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인천의 이러한 입장은 지주당원이 중심이 되었던 한민당의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농지개혁이 실현되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진호 총장은 양호기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부지가 대폭 축소되었고 재정에도 많은 타격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독립단원이 인천 선생을 찾아와서 독립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금고문을 열어놓고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천댁에 갔던 사람이 재헌 의원으로서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직을 수행했던 장홍염 의원이었습니다. 인천 선생은 이렇게 숨은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로 개동 인천 고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한 부분에는 인천 선생님의 생활 철학, 공선사후 이 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응접실, 이게 응접실 사진인데요. 여기에는 기품 있는 가구가 있었고 골방에는 앞에서 말한 금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1948년 헌법은 국민적 공감대 아래 우리 스스로 만든 헌법이었습니다.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고서 이루어낸 대업이었습니다. 그 대업을 위한 고려대학교의 기여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엄연한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